안녕하십니까. 녹색 성장과 지속 가능 발전. 오늘이 벌써 9주차입니다. 9주차 1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할 내용은요, 여기 표현을 했지만 우리가 보통 GMO라고 표현하는 유전자 변형 생물체 또는 유전자 변형 식품,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데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예. 먼저 오늘 같이 여러분들하고 할 내용들은 이러한 순서로 되어 있어요. 먼저 유전자 변형 생물체라고 하는 GMO의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개발 중인 GMO 작물들, 이런 것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럼 왜 우리가 이 GMO라고 하는 유전자 변형 생물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GMO 식품의 위해성과 관련된 논란들, 어떠한 점이 유해하고 어떠한 점이 문제인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 같이 살펴보고요. 또 아울러서 GMO를 바라보는 측면이 찬성하는 측면도 있고 또 반대하는 측면도 있어요. 바로 GMO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GMO 논란과 관련된 사례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바로 이렇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GMO, 유전자 변형 생물체 또는 유전자 변형 식품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다양한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다양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주체들, 정부가 되든 또 소비자 단체가 되든 또는 학계가 되든 산업계가 되든 어떻게 소통하고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오늘 강의를 마칠 그런 계획입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유전자 변형 생물체는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느냐. 우리나라에는 바로 유전자 변형 생물체법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의하면은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현대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해서 그래서 얻어진 새롭게 조합된 유전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생물체.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해서 새롭게 조합된 유전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생물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생명공학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또는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 또는 세포 내에 있는 소기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기술. 또 두 번째로는 분류학에 의한 과. 여러분들 배웠었죠. 종속, 과목, 강문계 이래가지고 생물체들을 갖다 이제 분류하는 그런 체계를 배웠을 텐데, 그런 분류학에 의한 과의 범위를 넘는 세포융합 기술. 과의 범위를 넘는다고 하면은 예를 들면 쑥이라든가 국화라든가 이런 것들은 국화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소나무, 전나무 이런 거는 소나무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과의 범위를 넘는 세포융합 기술들이. 그러니까 조금은 굉장히 그 범위가 훨씬 넓어지죠. 식물과 경우에 따라서는 동물, 식물과 어류, 이런 식으로까지 세포융합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영어로는 바로 이 유전자 변형 생물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형태로 씁니다. 하나는 LMO, 즉 Living Modified Organisms. Living, 살아있는 생물체다 이거죠. Modified, 변형이 되는 organisms도 이제 저것도 이제 생물체라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변형이 되어 있는 살아있는 생물체라고 하는 의미가 가깝고요. 그 다음에 GMO라고도 이제 표기를 하는데, GMO는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이에요. 그러니까 유전자를 변형한, 유전적으로 변형이 되어 있는 생물체,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거의 같은 의미로 사실은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바로 이렇게 유전자 변형 생물체, 또 식품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서 생물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보통 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고유의 기능을 갖다 가지고 있는데, 공통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유전자 변형 생물체법에서 이야기하는 생물체라고 하는 그런 정의는 유전 물질을 전달 또는 복제할 수 있는 생물학적인 존재,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요거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생식 능력이 없는 생물체, 예를 들자면 바이러스라든가 또는 바이로이드, 이런 것도 포함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바이러스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혼자서는 살 수가 없어요. 다른 것에 기생을 하고 의존을 해서만 살 수 있는 것이 바이러스예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 생물체는 유전 물질을 전달 또는 복제할 수 있는 생물학적 존재. 그러나 여기에는 생식 능력이 없는 생물체인 바이러스나 바이로이드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맨 밑에 있는 이 그림으로 나타나 있는 이러한 이제 그 물질들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금 유전자 변형 생물체, 유전자 변형 식품 또는 작물로서 실제 우리 생활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 응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실제 쓰이고 있고 먹고 또 이용하는 그런 이제 식물들이에요. 제일 많이 쓰이는 것이 저 끝에 보시는 것처럼, 왼쪽 끝에 보시는 것처럼 옥수수입니다. 그 다음에 콩, 그리고 우리가 옷으로 많이 만드는 면이에요. 목화죠, 목화. 면화. 그리고 이제 저거는 이제 알팔파라고 하는 우리 의약품이라든가 혈전용해제라든가 이런 거에 이제 쓰이기도 하는 그런 물질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얻는 그런 이제 물질들이고, 그다음 게 사탕무, 그 다음에 유채, 그렇죠? 그리고 파파야, 그 다음에 사과, 그리고 감자, 그리고 맨 끝에는 스컷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호박류예요, 호박류. 여러분들 주키니 호박이라고 아시죠? 건강에 좋다고 해서 한때 붐이 일었었던 그런 호박류를 갖다 이제 이야기하는데, 다 이런 것들이 유전자 변형 식품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 그런 이제 물질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유전자 변형 생물체들은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그럼 왜 이렇게 우리가 유전자 변형까지 해가면서 그러면서 그런 식품, 작물들을 갖다 개발을 했느냐? 이거는 사실은 이제 우리 인류가 이제 섭취하게 되는 식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식량을 갖다 좀 더 대량 생산하고 하기 위해서 이제 처음에 이제 시작이 됐었던 거죠. 그렇다면은 식량 위기에 대안이 되고 있는 GMO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영상을 한번 보시면서 조금 더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각기 다른 특징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 정보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생물의 특성을 결정짓는 것을 유전자라고 합니다. 이는 고유한 특성이므로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변형할 수 없는 것인데요. 하지만 유전공학의 발달로 이것이 가능해졌습니다. 한 생물체에서 유용한 유전자를 취해 다른 생물체에 인위적으로 삽입하는 것을 바로 GMO, 즉 유전자 변형 생물체라고 하는데요. GMO는 1973년 코엔이라는 사람이 토도상구균의 유전자를 대장균에 삽입시킴으로써 탄생하게 됩니다. 우선 미생물, 식물, 동물 등에서 유용한 특성을 결정짓는 유전자를 찾아내 재조합 유전자를 만든 뒤 형질 전환 과정을 거쳐 식물 세포를 만들고 이를 생물체로 키우면 GMO가 탄생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탄생한 GMO, 보시는 것처럼 겉모습으로는 일반 작물과 차이를 구별하기 힘듭니다. GMO는 부족한 식량 문제를 극복하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인 셈인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식량난 극복보다는 식물의 본래 기능을 더욱 강화시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비, 바람 등 극한 환경으로부터 적응력이 강화된 옥수수라든가 일반 쌀에는 없는 비타민 A 등 특정 성분이 강화된 쌀, 잡초의 번식을 억제하는 제초제에 대한 내성을 길러주는 콩 등을 위주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라는데요. 현재 세계적으로 재배되는 GM 작물들은 제초제 저항성을 높인 작물, 해충 저항성을 높인 작물, 그리고 여러가지 형질을 함께 섞은 복합 형질 작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GM 작물 재배가 활발한 데 비해 우리나라는 아직 상업 재배에 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주의인데요. 1990년 중반 상품으로 시장의 모습을 드러낸 GMO는 현재 25개 국가에서 1,400만 명에 달하는 농민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전자 제조합 식품을 섭취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대부분의 가공식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콩, 옥수수의 자급률이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특히 옥수수와 콩은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이 매우 낮아 거의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실정인데요. GMO, 어렵고 낯설게만 느껴지셨다고요? 하지만 이미 우리 곁에 있었는데요. 선택은 우리 몫이니만큼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네, 영상을 같이 보셨고요. 바로 이러한 GMO, 즉 유전자 변형 식품, 유전자 변형 생물체들이 실제 우리 생활에 얼마만큼 지금 들어와 있는지 먼저 미국 같은 경우 한번 보시면요, 이렇습니다. 미국에는 거의 포장되어 있는 그런 식품류들, 이런 것들의 80% 정도가 다 GMO 식품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저쪽 끝에 보시면은 콩이죠, 콩. 콩이 93%. 면화 같은 경우는 93% 마찬가지. 까놀라유 같은 경우가 90%, 옥수수가 86%예요. 먹는 옥수수 또는 식품류에 들어가는. 자, 그리고 사탕무 같은 경우가 95%, 그리고 파파야, 하와이안 파파야 80%죠. 아까 얘기했었던 주키니 호박이라든가 이러한 이제 크루네커 스컷이라고 하는 이 호박류들만 하더라도 25,000에이커에서 지금 재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 미국뿐만이 아니라 우리 생활에도 이러한 식품들, 굉장히 다양한 식품들이죠. 저기 사과라든가 알팔파, 옥수수, 그다음에 저기 심지어는 생선까지도 지금 유전자 변형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감자라든가 또 오일류들, 고기까지도, 예,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우리 실생활에 실질적으로 응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조금 전에 제가 정의에서 이야기를 했을 때 영어로는 LMO 또는 GMO로 표기를 한다고 그랬는데 LMO와 GMO의 차이는 어떤 건지 한번 좀 살펴볼게요. 자, 유전자 변형 생물체 관련 이제 용어들인데요. LMO,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Living Modified Organics예요. 그래서 LMO법, 우리나라 정확하게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이라고 정식 법률의 명칭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줄여서 유전자 변형 생물체법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죠. 여기에 따르면은 제가 아까 정의에서 말씀드렸던 거랑 똑같습니다.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해서 얻어진 새로운 유전 물질의 조합을 포함하고 있는 모든 살아있는 생물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살아있는 생물체라는 거예요. Living Modified Organism은요. 그래서 LMO는 그 자체 생물이 생식, 번식이 가능한 것, 즉 살아있음을 강조하는 용어예요. 그런데 반해서 GMO, 영어로 GMO로 표현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법에서는 농산물 품질관리법에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인공적으로 유전자를 분리 또는 재조합하여 의도한 특성을 갖도록 한 농산물, 이것을 GMO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LMO하고 GMO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의 비슷한 같은 의미로 이제 사용이 되지만은 GMO는 LMO가 살아있는 생명력을 가진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GMO는 생명력을 잃고서 예를 들어서 냉장을 했거나 냉동을 했거나 가공식품으로 바뀌었거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공식품이니까 예를 들어서 두부라든가 여기도 나와 있지만 두유라든가 통조림 상태의 GM 옥수수 이런 것과 같이 생식이나 번식이 가능하지 않은 것 이것까지 이제 포함하는 포괄적인 용어로 쓰이는 것이 GMO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켓에 가서 슈퍼마켓이라든가 마트 같은 데 가서 통조림 형태로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식품으로 사고 그랬을 때는 그럴 때는 GMO라고 쓰는 것이 오히려 적합할 수 있다는 거죠.
또 다른 형태는 이제 유전자 변형 식품. 요거는 이제 유전자 변형 생물체를 포함하거나 유전자 변형 생물체에서 유래한 원료, 요것을 갖다 사용한 식품이라든가 또는 사료, 예, 이런 것과 같이 각각 유전자 변형 GM 또는 유전자 변형 사료, 예, 유전자 변형 GM 식품, 유전자 변형 GM 사료,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것이 유전자 변형 식품인 것이죠. 그 밖에도 이제 기타 용어로는 유럽이라든가 많은 국가에서는 GMO라는 용어를 굉장히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GMO 대신에 GEO를 쓴다고 합니다. Genetically Engineered Organism, 오가니즘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또는 바이오텍 제품, 그래서 바이오텍 프로덕트라고 하는 용어를 이제 많이 쓴대요. 그러니까 미국에는 GMO보다는 GEO 또는 바이오 프로덕트 이렇게 이제 많이 쓰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전자 변형 생물체, 유전자 변형 식품, 유전자 변형 농산물, 또는 유전자 재조합 식품, 유전자 조작 식품 이런 등등의 그런 용어가 다양한 형태로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렇게 이제 유전자 변형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재배되는 이제 그러한 것들을 보면 세계적으로 보면 상당한 부분이 역시 그렇다면 육종 개량과 유전자 변형 이제 있는데요. 무엇일까? 유전자 변형 식품하고 육종 개량하고 차이를 먼저 한번 보시죠.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방울토마토나 자색 고구마, 씨 없는 수박 등은 다른 생물체의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도입하지 않은 전통 육종을 통해 만들어진 작물이다. 우선 유용한 유전자의 형질을 서로 재조합시켜 우수한 형질의 작물을 만든다는 점에서는 같다. 하지만 유전자 재조합 기술의 경우는 다른 종의 유전자를 가져올 수 있다. 병충해에 강하고 맛 좋은 벼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다른 종인 배추에서 그 유전자를 가져오는 방식이다. 동물의 유전자를 가져다 쓰기도 한다. 그럴 경우 기존의 식물 돌연변이로는 절대 발생할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동물의 유전자를 가진 식물이 탄생되는 것이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이제 기존에 썼던 방법은 이제 육종이라고 그래서 육종이라는 것은 있는 식물 중에서 조금 성질이 좋은 그러한 것들을 갖다가 다시 조합시키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새롭게 이제 종을 갖다 이제 개량하는 데 비해서 지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GMO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성질이 다른 경우에 따라서는 미생물의 어떤 성질을 갖다가 식물에다 넣는다라든가 동물의 성질을 갖다가 식물에다 넣는다라든가 이렇게 식물과 식물 간에서만 찾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이제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바로 이렇게 만들어진 GMO의 조금 아까 말씀드렸었던 세계적인 재배 현황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면은요 이렇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다 굉장히 많이 GMO를 갖다가 지금 생산하고 있는 국가예요. 미국, 캐나다, 그렇죠? 그 다음에 남미, 오스트레일리아, 그리고 인도, 중국 어마어마한 양을 갖다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세계 곳곳으로 이제 퍼지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서 오스트레일리아만 해도 한 94% 정도가 94% 정도가 그 GMO 그런 이제 작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뭐 미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39% 전체 양 중에서 이제 그렇다는 거죠. 또 뭐 남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10개 나라를 갖다 이제 합하면은 어마어마한 양이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GMO를 갖다 이제 재배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어떠냐? 우리나라는 재배하고 있지는 않아요. 시험적으로 지금 연구하고 있는 단계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러나 개발은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우리나라에서 개발되고 있는 GM 작물들이에요. 저쪽에 보시는 것이 일반 뭐라 그럴까? 흑명나방에 의해서 이제 피해를 받은 그런 이제 벼인데요. GMO 기법을 통해 가지고 이제 새롭게 이제 재배를 했더니 흑명나방에 대한 저항성을 가진 그런 이제 벼로
아주 굉장히 잘 자라는 거죠. 해충 저항성을 가진 거. 또 담배는 담배인데 안토시아닌 색소는 이제 보라색, 자색이라고 얘기하는데 자색의 그런 잎을 가진 담배예요. 뭐 이런 것들도 개발이 되어 있고요. 해충 저항성 배추 같은 경우도 저렇게 벌레가 먹질 않죠. 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었던 혈전용해제로 많이 쓰는 알팔파라고 하는 것들이라든가 또 이쪽에 보시면 비타민 A가 이제 많이 들어있는 그런 이제 쌀들 이런 것들도 개발이 되고 있고 또 이미 개발이 된 것들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라스베라트롤이라고 하는 그 항산화제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유전자 변형 벼라든가 이런 것들도 그 개발이 되어 있고요. 또 어떤 세포 배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화장품 원료도 이미 이제 개발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런 것들이 아직은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보수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런 그 유전자 변형 작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본격적으로 이렇게 그 재배를 하거나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적용할 그런 이제 법적인 체계라든가 모든 것들이 이제 갖춰지면 아마 바로 이제 시행을 하겠죠. 이런 현상들이 이제 우리나라고요. 더불어서 우리나라에서 식품용으로 GMO를 갖다가 이제 승인한 현황을 갖다 보면은 굉장히 많습니다. 농산물 같은 경우는 151품목. 이거 우리나라에서 개발을 했다라기보다 외국에서 수입하거나 수출하거나 이럴 때 승인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식품 첨가물이 19품목. 그리고 미생물이 4품목. 이렇게 각각 개발이, 승인이 되어서 지금 이제 시중에 유통이 되고 있는 그런 이제 물질들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럼 우리가 왜 이러한 이제 소위 유전자 변형 생물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어요? 왜 우리가 GMO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살펴본다면은 사실 우리나라는요 이 유전자 변형 생물체뿐이 아니라 곡물 작업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도별 수입 추이예요. 보시면 2008년부터 제가 데이터를 갖다 직접 그린 건데 2018년 재작년 통계, 작년에 이게 이제 최종 통계거든요. 2018년까지 220만 톤이 연간 수입이 돼요.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그 중에 대부분이 뭐냐면은 미국에서 77%가 수입이 됩니다. 주로 이제 여기에 이제 수입되는 것들이 옥수수, 콩이 대부분입니다. 콩 같은 경우는 작업률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10%밖에 안 된대요. 국내에서 생산되는 콩이. 굉장히 콩을 많이 이제 생산하는 것 같아도. 옥수수, 여러분들 여름만 되면 뭐 강원도 찰옥수수니 뭐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생산되는 것 같으죠. 전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식물로서 또는 사료로서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옥수수 전부 포함을 해도 1%. 그 정도밖에 안 된다. 1%. 그러니까 한 자릿수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다 수입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미국 제일 많고요. 브라질, 아르헨티나, 기타 국가에서 이렇게 우리나라는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수입을 하고 있는데 이미 뭐가 먹는 문제인가요? 식품에도 GMO 원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확인하셨나요? 하지만 GMO가 어떤 식품에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는 그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알게 모르게 먹고 있는 셈인데요. 꼼꼼하게 성분을 알고 싶어도 성분 표시를 보면 더욱 의문이 생깁니다. 과연 어디에 얼만큼 GMO 성분이 들어가 있는 걸까요? 그냥 믿고 구입해도 되는 걸까요? 정확한 정보가 없어 더욱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 GMO가 안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GMO 식품을 안심할 수 없는 이유. 첫 번째는 인체의 유해성 여부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환경 문제. 유전자 변형으로 길러진 생물체는 생태계 파괴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GMO 식품을 안심할 수 없는 이유. 세 번째는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GMO의 특허 경쟁은 식생활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특히 GMO 원료가 상당 부분 식품에 들어가게 되고 이는 우리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데요. 인체에 유해한지 여부가 밝혀진 바 없으니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GMO를 만드는 기술은 기술일 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안전할 수도 있고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GMO를 개발해서 실용화하기 전에 철저한 안전성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믿어도 될까요?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아직까지 GMO의 위험성이 알려진 바는 없다고 합니다. GMO에 관해 이제 조금 아셨나요? 우리 생활에 깊숙이 자리 잡은 GMO. 우리의 식생활과 관계 있는 만큼 더욱 관심 있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네, 몇 가지 제시를 했지만 과연 GMO가 안전할까요? 유해성에 대해서 정확한 것들이 아직 데이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찬성하는 쪽에서는 또 있다고도 이제 하죠. 자, 그렇다면 또 다른 GMO 식품의 유해성 논란, 또 다른 화면 한번 보실까요? 자연의 흐름을 거스른 유전자 변형 기술로 태어난 작물, 그리고 그것을 재료로 만든 식품들. 과연 이 GMO를 먹어도 우리 몸에는 이상이 없을까? 안전성을 둘러싼 논란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널리 알려진 GMO 유해성 연구로는 1998년 영국에서 푸스타이 박사가 시행한 GM 감자 실험이 있다. 쥐에게 유전자 조작 감자를 먹이자 거의 모든 장기의 중량이 감소하였고 90일간 먹은 쥐는 간 기능, 면역 기능이 저하되었다. 이 연구 결과를 발표한 이후 유전자 조작 실험의 위험성을 알리는 연구가 지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쥐 실험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인간의 한 세대는 30년인데 쥐는 한 세대가 6개월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연쇄체 구조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쥐 실험을 하면 그 실험의 생물학적 나이하고 인간의 생물학적 나이를 비교해보면 그 유추를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쥐 실험을 하는데 쥐 실험 결과를 보면 일주일에서 먹인 것부터 뭐 2년까지 먹인 거 다양하게 나오는데, 다양한 쥐 실험들이 전부 다가 어쨌든지 간에 이상이 발견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실험을 하면 발견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뭐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지만 어떻게 실험을 하면 발견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걸이 어떤 실험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분명히 GMO를 먹여가지고 실험 결과를 본 거는 맞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 GMO를 먹여서 실험 결과를 봤는데 쥐가 그런 영향이 왔더라 라고 한다면 사람에게도 그 영향이 오지 않는다라는 보장은 없다는 거예요. 푸스타이 박사는 실험 발표 이틀 뒤 실험 설계가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해고되었다. 그러나 2006년 13개국 과학자 22명이 푸스타이 박사의 실험을 재현하여 공개적으로 지지하였고, 얼마 후 GM 감자는 시장에서 퇴출당했다. GMO를 연구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이제 그 목적한 유전자를 다른 생물체에 집어넣는데 이 유전자가 그 생물체 유전자에 어디에서 들어가서 작동을 하는지는 정확하게 잘 몰라요. 그러면은 이것이 다른 방식의 작동을 하게 된다면 그걸 막을 수가 없게 되는 문제가 있고요. GMO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연구들이 늘어나면서 유럽연합 19개국 등을 포함해 GMO 재배와 이를 원료로 한 식품을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하는 나라들이 늘고 있다. 이처럼 먹거리 문제는 세계인들 모두가 민감하다. 지난해 러시아 의회는 GMO를 재배, 반입, 또 거래하는 자를 테러리스트로 처벌하겠다고 입법했고, 헝가리는 600헥타르에 달하는 GMO 옥수수 밭을 불태울 정도로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이게 뭐 누구나 다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이거를 연구 개발에 굉장히 애를 쓰는 기업, 그러니까 연구 개발에 엄청난 지원을 하고 막 하는 그런 기업이나 국가들의 특징은 뭐냐면 농업을 인류의 생존권, 국민의 생존권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농업을 돈벌이 산업으로 생각하는 거죠. 네, 잘 보셨습니까? 지금까지 보셨던 것들이 GMO에 대한 그런 유해성 논란이라든가 또는 문제가 있다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반대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보셨고요. 자, 잠시 쉬었다가 이제 GMO 유해하지 않다. 찬성 입장을 다시 쉬었다가 2교시에 지속하겠습니다. 네.